안녕하세요. 4130 바이크 네모선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MX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장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요. 프리스타일 BMX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각 방식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안장은 레일 시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스틸로 되어 있는, 보통 크로몰리를 사용하는데요. 크로몰리 스틸로 되어 있는 이 레일이 두 개가 달려있는 구조고요. 굉장히 옛날부터 나왔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전거도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BMX도 옛날에는 이 방식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런 이제 상급자용이죠. 전문가용 파츠들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문용 같은 경우는 요런 거츠라고 그러죠. 스틸로 되어 있는 요런 부품이 연결이 돼서 시트 포스트, 안장 봉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장점은 이제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드도 가능합니다. 조절할 수 있죠. 근데 BMX에서는 뭐 크게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단점은 충격이 굉장히 크게 가해졌을 때 이 레일이 시트에서 이제 이탈이 되거나 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레일을 두껍게 만들고 보강을 했던 이런 시트들도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트인데요. 자, 이렇게 보강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무게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레일 시트는 최근에 다시 유행을 좀 다시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고전적인 옛날 방식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완성차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통 완성차에서 많이들 보셨던 방식이죠. 이렇게 일체형 인테그레이티드 시트라고 보통 하는데요. 네, 일체형 구조입니다. 시트 포스트와 시트가 이렇게 몰딩이 돼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각도 조절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포지션으로 세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트입니다. 근데 장점도 있어요. 일단은 무게가 가볍습니다. 뭐 다른 부가적인 부품들이 없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세팅도 간단하고, 그리고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뭐 피보탈이나 아까 처음 말씀드린 레일 시트 방식에 비해서. 대신 각도 조절을 많이 못한다는 거. 그래서 안장을 굉장히 낮춰서 세팅하는 파크라이더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무게는 경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입문용 완성차에 달리는 요런 버전들은 보시면은 요렇게 플라스틱 몰드에 금속 시트 포스트가 박혀 있는 방식이고요. 좀 상급자용 일체형 시트도 있습니다. 요건 유더피플 버서스 모델에 장착된 일체형 시트인데요. 보시면은 밑에 보강된 리브 모양이 굉장히 틀리죠. 그리고 안에 알루미늄, 그리고 플라스틱이 하이브리드 구조로 되어 있는 이렇게 좀 하이엔드 상급용 일체형 시트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 조절은 안 되고요. 앉아서 타는 용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기술 구사를 하기에 적합한, 굉장히 안장을 낮춰서 쓰는 그런 스타일의 적합한 시트입니다. 일체형 시트 보셨고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이런 피보탈 시트입니다. 간단하게 위쪽에 보시면은요, 6mm 육각 렌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마련되어 있고요. 네,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볼트와 연결이 되는 방식이고요. 맥레일사에서 개발을 했던 그런 특허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2000년대 초만 해도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뒤쪽이 좀 약한 단점이 있었고요. 지금 뭐 보강이 많이 돼서 개선됐지만요. 그리고 생김새가 좀 투박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좀 낯설었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발전이 돼서요. 거의 모든 상급용 모델들은 이 피보탈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착은 말씀드린 것처럼 6mm 육각 렌치, 이런 T자 모양으로 된 것을 집어넣으면 편하고요. 집어넣으면 안에서 딱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트 포스트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방식이죠. 당연히 각도 조절이 자유롭게 되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튼튼하고요. 그리고 장착하실 때는 요 나사선에 구리스나 오일을 조금 바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분해할 때도 수월하게 분해가 되고요, 좀 더 타이트하게 조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각도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느슨하게 푸신 다음에요, 보시면은 이쪽이죠, 톱니바퀴를 원하는 각도에 맞춰져서 조이기만 하면 되는 구조예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죠. 자, 이 피보탈 시트가 그 대만 벨로사로 특허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벨로사에서만 OEM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그 자전거 부품 대란이 났을 때도 이 안장 때문에, 피보탈 시트 때문에 완성차가 제대로 공급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뭐 레일 시트로 갈아타기도 하고요, 상급용 모델인데 원래 스펙은 피보탈 시트 스펙인데 일체형 시트로 변경돼서 급하게 출시되는 그런 해프닝도 좀 있었습니다. 피보탈 시트 굉장히 좋은 구조인데요, 이 방식을 더 개선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텔스 피보탈입니다. 미국 킹크사에서 만든 스텔스 피보탈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는 위쪽에 공구가 들어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이 점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예요. 사실 피보탈 시트 위쪽에 있는 이 구멍이 뭐 디자인적인 요소로 보자면은 멋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물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비를 맞거나 이러면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여기가 닿았을 때 그렇게 느낌이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킹크사에서 만든 요 스텔스 피보탈 시트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안장봉에 체결을 하느냐, 아주 영리하게도요, 요 밑에 쪽에 6mm가 아니고 5mm 육각 렌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에서 조이는 게 아니고요, 자, 스텔스 피보탈 시트는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관통이 되어 있어야만 요 밑으로 공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장착을 할 때는요, 저는 요 구멍을 뒤쪽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뒤쪽으로 장착을 했을 때 각도가 좀 더 편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이는 방법은요, 시계 방향이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인 나사들은요, 요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왜냐면 위쪽에서 봤을 때는 요게 시계 방향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은 체결이 됩니다. 아, 요것도 체결하실 때 나사선에요, 아주 소량의 그리스나 오일을 좀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체결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냥 조이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조여지는 방식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요, 피보탈 시트에 비해서 헤드가 생략된 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아주 약간 차이지만은 더 가벼운 것이 장점입니다. 스텔스 피보탈 시트의 또 다른 장점이죠. 현재는 시네마와 킹크 바이크에서 나오는 시트 종류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피보탈 시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피보탈 시트는 이 스텔스 피보탈 시트 포스트에 안장복이 장착이 가능한데요, 이 스텔스 피보트 시트는 이 방식 시트 포스트에는 장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구를 밑으로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트 포스트인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넣어서 체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길이가 요 정도 됐을 때 얘기고요. 긴 경우는 장착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스텔스 피보탈 시트는 스텔스 피보탈 시트 포스트를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스텔스 피보탈 시트였고요. 다른 방식이 하나 남았는데요, 트리포드 시트라고 합니다. 스페인 플라이바이크에서 만든 방식이죠. 기본적으로는 무게가 가볍고요,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일체형 시트와 기본적으로 컨셉은 비슷한데요, 시트와 시트 포스트가 분리되는 게 좀 다르죠. 자, 이렇게 밑에 있는 볼트를 풀면은 웨지하고 볼트가 분리가 되는데요. 자, 요 웨지는요, 위치에 따라서 안장봉 밑으로 들어가서요, 각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보통 노멀한 각도는 요 정도 상태고요. 요 웨지를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되는 방식이고요. 간단하죠? 요 웨지를 요 밑에다 집어넣고 조립을 하면은요, 자, 이렇게 앞에가 더 들린 상태로 되는 세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트리포드 시트 포스트에
네, 트리포드 안장의 장점이죠. 자, 근데 이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드는 거는요, 턴다운 기술이라고 해서 허벅지가 이 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행파이브 기술 할 때도 앞에가 좀 들면은 유리한 장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요거 방식은 뭐 단지 멋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기술을 할 때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를 좀 많이 드는 거죠. 일반적인 주행을 좀 하시거나 외국 프로들도 요즘에는 앞에를 많이 안 들고 지면과 거의 이렇게 수평으로 좀 맞춰가지고 세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리포드 방식의 시트와 시트 포스트를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시트 방식과 시트 포스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뭐 장단점을 정리해 드리자면요, 일체형 시트 같은 경우는 가볍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단 편안하게 앉는 용도의 시트는 아니다. 그리고 레일 방식은 좀 옛날 스타일이고요, 다양한 각도와 세팅이 가능한데 무게는 좀 무겁고요.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체형에서 변형된 트리포드 방식이죠. 플라이사에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좀 상급자 라이더들, 전문적인 라이딩을 할 때 필요한 어울리는 그런 방식이고요. 요것도 앉아서 주행하는 크루징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피보탈 시트죠. 이 방식은 다양한 각도로 세팅을 할 수 있고요. 긴 시트 포스트를 이용하면 크루징도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아주 뛰어난 것이 장점이고요. 자, 이 피보탈 시트보다 좀 더 발달된 업그레이드된 형태가 스텔스 피보탈이고요. 킹크와 시네마 시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 밑에 쪽에 있는 5mm 렌치로 볼트를 조여서 체결하는 방식이죠. 굉장히 심플하고요, 위쪽도 깔끔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오늘 시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